롤라이, 삼성식의 롤라이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쟁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주도한 연세대 시위 사태는 오늘에야 끝났습니다. 지난 9해 동안의 엄청난 사회적 손실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어떻게 우리 자세를 추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6시간에 걸친 경찰의 오늘 진압작전을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사흘째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던 연세대 교정에 경찰 병력이 속속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5시 43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종합관 옥상 위로 헬리콥터가 날아오르면서 경찰의 전격적인 진압작전이 개시됐습니다. 학생들은 건물 입구 바리케이트에 불을 지르고 옥상에서 돌과 의자를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10여 분의 공방전 끝에 헬리콥터를 탄 경찰 특공대 50여 명이 옥상에 진입하면서 학생들의 저항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복도에 쌓아놓은 책상과 의자에 불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흰옷을 흔들며 투항 의사를 표시했고 작전 개시 2시간 만인 7시 40분 경찰은 종합관과 문과대 건물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두 건물 안에 있던 2천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탈진한 상태에서 순순히 연행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던 이과대 건물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물 안에 위험물질이 많아 불상사를 우려한 경찰은 쉽사리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고 간헐적인 수색전만 4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오전 9시 반, 이과대 안의 한 청년 간부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한 뒤 경찰의 강제 진압을 비난하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물 뒤편 출입문으로 빠져나온 뒤 연세대 북쪽 담을 넘어 모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희동 일대에 긴급 포위망을 펴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학생들과 숨바꼭질을 벌인 끝에 1000여 명을 붙잡았지만 나머지 1000여 명은 믿기지 않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학생들의 퇴로를 열어줘 이과대 내부 시설의 피해와 불상사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유도 작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6시간 동안 계속된 오늘 진압작전에는 무려 2만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고 12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50여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동원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재입니다. 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학생들이 지금 서울 시내 30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학생들은 건물 안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때와 사뭇 다른 초라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명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연행돼 나온 학생들은 마치 난민 같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제대로 씻지를 못해 얼굴은 거칠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종합관의 학생들은 경찰이 진입하자 한때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지만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전쟁 같았어요. 무섭고요. 영화부들 거의 기절하고 그랬어요. 거리로 탈출을 시도한 이과대의 학생들도 경찰의 추적에 저항하지 못하고 두려운 얼굴로 순순히 연행됐습니다. 다급한 학생들은 가정집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도주한 뒤 이과대 건물 안에는 탈진한 학생들만 지쳐 누워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걱정을 많이 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배고팠어요. 배고프고 그리고 집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부모님께 연락도 없고. 학교에서 며칠째 밤을 새며 아들, 딸을 기다린 학부모들도 자식들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오빠야! 경찰은 오늘 하루만 3,200여 명의 학생들을 연행해 이번 사태와 관련 모두 5,5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오늘 연행된 학생 가운데는 충청 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인 당국대 4학년 설증호 등 사전영장이 발부된 한 청년 간부 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검찰은 오늘 연세대에서 연행된 학생들 가운데 시위 주동자를 철저히 가려내되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 등 가급적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병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연행한 3천여 명의 학생들을 서울 시내 경찰서 30곳에 분산 수용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연행된 학생들 가운데 우선 구속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구속 대상자는 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학생들의 농성장 이탈을 막은 이른바 사수대 등입니다. 검찰은 특히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등 폭력 행위가 확인된 학생들은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 대상자는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엄격히 하되 구속이나 형사 입건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선배들에 이끌려 시위에 참가한 뒤 농성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당수의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학생들이 연세대 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원 형사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이 경우 사태의 조기 진화라는 당초 목적에 어긋나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상 최대 규모인 5천여 명의 연행자를 상대로 한 검찰 조사는 밤샘 조사를 한다 해도 빨라야 내일 오후 늦게나 마무리돼 구속 대상자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 학교 건물에 고립돼 있었던 지난 나흘을 학생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구나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한 청년의 이념이고 뭐고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내세운 결사항전의 의지는 나흘간의 고립으로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이과대와 종합관 건물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봉쇄 작전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찌는 듯한 더위와 배고픔과의 투쟁에 부딪혔습니다. 운동가요를 부르며 사기를 돋궜지만 갈수록 몸과 마음은 처져들었습니다. 그때 거의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교수님 방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스켓이나 설탕, 설탕물 타주고 교수님 방에 있던 꿀 그런 것만 갖다가 꿀 타주고. 학생들은 소화제와 진통제도 모자란 상태에서 급기야 친구들이 하나둘씩 탈진으로 병원에 실려가자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가고 그냥 교실 안에 계속 있기만 했어요. 경찰서에서 학생들은 피곤과 배고픔 속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아무런 말 없이 열흘 만에 보는 밥을 먹었습니다. MBC 뉴스 김소영입니다. 시위가 끝난 연세대학교는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 폐허로 변한 연세대 곳곳을 권순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찰과 시위대들의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연세대 종합관 어학실습실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매캐한 체류가스가 가득 차 있고 강의실 내에는 어학실습용 시설이 지진을 맞은 듯 부서져 내렸습니다. 유리칸막이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실습용 녹음기와 테이프들도 대부분 깨지고 찢겨 나갔습니다. 이과대와 문과대, 종합관 건물 각 층 곳곳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쌓아놓았던 바리케이트가 불에 탄 채 을씨년스럽게 뒹굴었습니다. 각종 장비가 불에 타 형체만이 남아있는 강의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상과 의자, 불에 탄 교재만이 이곳이 강의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말은 하늘, 세수는 한 번만. 강의실에 붙어있는 시위대들의 안전행동 수칙은 이들의 생활이 얼마나 극한적이었던가를 암시합니다. 진압경찰에 쫓겨 미처 가져가지 못한 주인 잃은 신발, 가방,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바닥 한 구석엔 먹다 남은 쌀과 김치, 식사 대용으로 먹었을 과자 부스러기 등이 널려 있었고 강의실 창문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폐허가 된 시위 현장을 둘러본 한 교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폭력에 얼룩진 우리 대학의 눈물이었습니다.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겠습니다만은 시위 진압에 임하는 우리 경찰력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는 점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위는 진압이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온통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박용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개된 경찰의 시위 진압 작전은 우려했던 불상사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농성 중인 종합관으로 들어가 작전을 펴는 사이 건너편 이과대학 건물에 있던 2천여 명의 학생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과대학을 지키던 병력 상당수가 종합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시작되던 지난 12일 경찰은 이번 시위가 대규모로 전개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20여 개의 소규모 병력만을 연세대학 주변에 배치한 데 그쳤습니다.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연세대학 안으로 들어간 것을 용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급속히 늘어났고 과격 시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그제서야 급조된 지방의 전투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투입된 전투병력 대부분이 시위 진압 경험은 물론이고 단 한 번의 진압 훈련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루탄 분무기조차 다룰 줄을 몰라 당혹해하는 전투경찰이 허다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초보적인 정보 수집에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연세대학 이과대학에는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농성 중이었지만 경찰청 본부에는 6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만이 올라갔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경찰의 시위 진압 작전은 전경들이 전례 없이 많이 부상당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MBC 뉴스 박용찬입니다. 수배 중인 한총련 의장 정명재 씨가 오늘 연세대 시위 진압 이후 MBC 취재팀과 서울 모 대학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정 씨는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위 기간 내내 종적을 알 수 없던 한총련 의장 정명기 씨는 오늘 새벽까지 연세대 종합관에 있었다고 한총련 간부 학생이 밝혔습니다. 정명기 씨는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총련 지도부는 앞으로도 운동 노선의 큰 줄기는 변함이 없고 시위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신촌에서 시위를 하고 명동성당에서 철야 농성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행자가 전원 석방될 때까지 명동성당에서 철야 농성을 전개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평화 시위를 하겠다, 평화 시위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고요. 10분간의 인터뷰가 끝나고 학생들의 경호를 받으며 떠나는 한총련 지도부의 모습에서 폭력 시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망에 귀 기울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한총련 사태 지난 아흘에는 온통 상처뿐인 모습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치유에 우리 학생들도 정부도 또 우리 지식인들도 함께 노력해야만 될 줄 압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교훈 이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중상을 입고 심지어 기억상실증에까지 걸린 경찰. 같은 젊은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한심한 노릇이죠. 경찰이 쏜 직격탄에 맞아 실명 위기에 빠진 학생. 되뇌이고 싶지 않은 지난 9일간의 소용돌이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다쳤습니다. 새소리 지적이던 교정이 검은 연기에 그을리고 상하탑, 그 당당한 교문이 중장비에 밀려 힘없이 쓰러지던 날, 시민들은 최루가스에 쓰린 눈을 훔치며 허탈과 상실감에 빠져야 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외쳐대는 뜻도 모를 구호. 시민들의 눈엔 한없이 무모하고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 쇠파이프면 그 정정들 때리는 거 보니까 진짜 같은 젊은이끼리 이렇게 실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폭력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도 관철되는 것도 아닌데. 이번 사태로 시민의 공감대에서 한참 밀려나게 된 한총련 등 대학 운동권은 대변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파가 세를 잡고 있는 핵심 운동권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체제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사회 지도층들도 더 이상 학생들을 돌과 화염병을 든 무법자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상하탑의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되겠다는 얘기고. 이번 사태로 시위 학생들이 대량 구속돼 한동안 안정됐던 학원이 2학기 들어 소용돌이에 휩싸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진호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번 시위로 앞서 보신 대로 치유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사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게 됐습니다. 오상우 기자입니다. 학생들과 경찰이 나흘간 대치를 벌인 종합관 건물 5층 어학실습실입니다. 실습실의 기재가 완전히 망가져 1,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교양과정인 어학실습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한총련 시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연세대학교는 오늘 교무회의와 전체 교수 회의를 잇따라 열고 연세대 교수 300여 명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자성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관대한 아량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교수들은 또 2학기 학사 일정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9월 2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자 하는 게 학교로서의 최우선적인 급선무기 때문에 그 복구 계획을 오늘부터 짜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또 전문가를 초빙해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인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한 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한총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전에 10억을 예산했었는데 시방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얼마라고 우리가 그걸. 연대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액을 산출하는 데만 한 달 정도가 걸려 완전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오늘부터로 예정됐던 연세대 2학기 수강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지는 등 학사 일정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이념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교육개혁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박광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총련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들의 폭력성과 함께 이념적 배경을 우려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개혁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한총련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시대착오적인 주의 주장의 원인이 상당 부분 잘못된 교육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부 학생들의 폭력 시위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지만 우리의 교육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교육을 올바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폭력성도 그릇된 이념의 산물이라는 인식 위에서 획일적인 반공교육이 아닌 이념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심어주기 위해 새로운 이념 교육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이미 세계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북한의 낡은 노선을 추종하는 한총련의 이념적 배경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으로 초중등 학교는 물론 대학 이념 교육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원입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좌익 폭력 세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대학은 더 이상 친북 좌익 세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학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연행된 5,500여 명의 학생 가운데 극렬 또는 적극 가담자와 단순 가담자를 선별해내는 작업,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헌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어제 저녁 한총련 사태의 마감을 위한 최후 통첩이었던 국무총리와 경찰청장의 발표는 그 어감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귀중한 우리 국민이며 우리의 자녀이며 우리가 선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총기도 사용하겠습니다. 각기 극렬 가담자와 단순 가담자를 염두에 두었던 두 발표가 정부 당국자들의 고뇌를 일정 부분 반영했던 것처럼 사태 진압 이후에도 정부 당국자들의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행된 5,500여 명의 학생 중 과연 관용을 베풀 단순 가담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 대상자의 선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이른바 사수대 학생만 4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으며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수대 중에서도 선배의 지시에 따랐던 학생이 상당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학 초년생들이 농성자의 대부분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여학생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는 극렬한 소수 핵심 세력의 논리로부터 단순 가담자들이 해방돼 나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환상적 통일론에 젖은 극좌 핵심 세력들이 학생 운동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의 중요성이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남습니다. MBC 뉴스 조은모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오늘 전직 강요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여성계 원로들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열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상철 기자입니다. 민관식 전 국회의장 등 통일고문 20여 명은 오늘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최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폭력적인 통일운동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폭력을 수반하는 통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이나 또는 긴장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또 민족의 행복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족이 부강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고문들은 북한 당국이 학생들의 폭력적 시위를 선동하는 것은 통일을 방해할 뿐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고문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제야단체의 통일 논의를 억제하기보다는 문호를 개방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고문들은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학생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통일문제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해 통일 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문들은 이 밖에도 대학 교과과정에서 폐지된 국민윤리 과목을 부활시킬 것과 통일 안보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연행된 5,500여 명 학생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실종자 신고 전화인 182, 182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국번 없이 182를 누르게 되면 경찰청 민원실과 연결이 돼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한총련 사태가 큰 불상사 없이 종결이 되자 크게 안도하면서도 이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곧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섭 기자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중 김우석 내무장관과 안병현 교육부 장관을出석시킨 가운데 내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각각 소집해 한총련 사태의 진상에 관한 정부 측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특히 두 상임위 활동을 통해 폭력 좌경 세력의 근절 대책과 이념 교육을 통한 급진 좌경 사상 차단 대책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한총련의 농성이 인명사고 없이 종결되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안도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한 이적단체의 실체를 남김없이 밝히는 것입니다. 학생 자신의 책임뿐만 아니라 집권 3년 반 만에 국정관리 능력의 파탄을 드러내고 있는 현 정권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좌경 사상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 또는 정화시키는 본질적인 학원 대책을 신한국당은 내일 치안 출신과 학생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무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우리 교육 운영 체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제3차 개혁안을 마련해서 오늘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먼저 오는 98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폐지돼서 시도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성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대립과 갈등 구조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시도교육위원회에 교육청의 기능을 통합시키고 지방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해 최고 정책결정 집행기구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서로 견제 관계가 아닌 합의하고 집행하는 관계로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8년 이후 현행 시도교육청이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이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비공개로 이뤄져 타락선거 여지가 많았던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도 후보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 26명인 교육위원 수를 11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교육위원은 기초와 광역의회 이중간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계와 시도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학 운영 개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재단의 예산과 결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분규를 조기에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가칭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학교 운영 자문기구로서 대학 평의회를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성경섭입니다. 이번 교육개혁안의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은 교원 양성체제 개선 방안입니다. 사범대나 교육대 등에 대한 평가 인정제를 도입해서 수준 이하의 학교는 과감하게 일반대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등학교의 교사 수요는 5천여 명. 그러나 사범대 등 교직 과정을 마치고 교사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은 그 5배인 무려 2만 5천여 명입니다. 교계위는 이처럼 공급 과잉으로 교사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 인정제를 도입해 난립한 교원 양성기관과 과정을 정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양성기관이 아닌 일반 대학으로 전환해 간다는 것이 근본 방향입니다. 교원 임용 시험을 강화해 수업 실기 등의 종합평가로 전환하는 방안과 교사 임용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의 직무 연수를 거치는 수습교사제도 제안됐습니다. 이 밖에 일선학교 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교감제를 확대하고 유능한 교사는 30대에도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원 전문직제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복지 혜택을 늘려 도서백지 근무 교사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교원 우대 카드제나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오늘 개혁안에서는 정부와 시대를 맞아 컴퓨터와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정보 취득 능력을 평가 인증하는 정보 소양 인증제와 범국가적인 사회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법 제정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조창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교육개혁위원회에 보고를 받고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각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이수성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번 3차 교육개혁안이 담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과 교원 정책의 개혁, 사학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 그리고 교육 정부화 추진, 사회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 어두운 곳과 일그러진